자, 이번 시간에는 물류 정책과 환경 물류와 관련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경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물류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기업들도 이에 대해서 환경보호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면서 물류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현대 이제 물류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환경은 많이 급변하게 변화가 되었죠. 처음에 산업혁명이 등장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공장에서 즉 생산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일반화되었죠. 하지만 오늘날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패턴으로 바뀌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해서 그 생산 방식에 대한 변화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의 기호 욕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물품하고 관련되어진 부분도 다양화되고, 물품의 구입 방법도 전통적인 시장이 아니고 전자상거래가 등장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구매 방법이 등장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인해서 해외 직구라든지 구매 대행하와 관련되어진 부분이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지는 패턴도 B2B에서 B2C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제 간의 운송이라는 이 부분도 더욱더 많이 활성화되었죠. 그래서 과거보다 국제 물류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더욱더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물류비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라스트 마일은 원래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마지막 1마일을 라스트 마일이라 불러요. 이와 관련되는 부분을 물류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생산 또는 온라인 판매점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를 한 소비자에게 마지막에 배송할 때, 즉 문 앞에까지 가기, 즉 거점에서 거점으로 이동하고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로 이동하는 것 외에 일정한 마지막 최종 거점에서 소비자 문 앞까지 가는 택배 있죠.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1마일하고 관련되어지는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새벽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이제 걸어서 도우 배송하는 시스템이라 이런 것도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물류비 등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에서는, 특히 이제 물류와 관련되어진 기업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체제와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자상거래가 등장하면서 최종 소비자 문 앞에까지 가는 마지막 1마일, 그 1마일에 있어서의 인도와 관련되어진 물류비가 점차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 말은 그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 즉 택배와 관련되어진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비용하고 관련되는 측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줄이는 게 좋죠. 그래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물류비는 증가되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과 관련되어진 물류의 중대성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고 있죠. 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진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체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뒤쪽 단어에서 우리가 물류 표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통합화,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물류와 관련되어진 부분의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합리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제 물류가 중요시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시 국제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거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해서 전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복합 운송이 등장을 하면서 대륙 횡단철도와 관련되어지는 국제 화물에 있어서의 거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와 관련되는 부분도 전체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이슈 사항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물동량은 점점 더 증가될 수밖에 없죠. 특히 소비자들이 직접 전통적인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무역이란을 통해서 물품을, 해외에 있는 물품을 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무역은 하나의 기업이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해 와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는 해외 직구라든지 구매 대행이라든지 그리고 이마켓플레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인들이 직접 물품을 구매를 하는 패턴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지는 B2C의 성장,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국제 운송량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물류 기반을 확충을 하고, 이와 관련되어지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물류와 관련되어진, 특히 국제 물류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되어지는 기출문제, 2022년도 기출문제를 살펴보며 물류 환경에 대한 변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려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공해가 발생하고 교통문제, 땅값이 오르고 이런 사회적 환경 변화, 물류종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죠?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제도, 즉 개인의 기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자신의 욕구에 맞는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해서 라스트마일 물류비는 증가되고 있다고 했죠. 택배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 등이 등장하면서 물류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스트마일하고 관련되어진 마지막 1마일 1.6km와 관련되어진 부분의 비용은 증가되고 있죠. 녹색 물류에 대한 관심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물품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협정도 등장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국가나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물류도 중요하지만 국제 물류에 대한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환경물류와 관련되어진 부분. 오늘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이죠. 다른 말로 녹색물류라고 합니다. 녹색물류. 그래서 물품을 제조, 생산, 판매,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모든 물류 활동 과정에 있어서, 자, 중요한 것은 환경물류니까 환경하고 관련되어지는 유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거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대체체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산업 폐기물을 줄여서 환경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물류에서 있어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환경물류죠. 환경물류. 자, 이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이 개별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되는 부분이 미비할 수도 있고, 실제 이렇게 해서 많은 산업 폐기물로 돼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했었죠. 그래서 국가라든지 또는 국제적으로 이와 관련된 감시 체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협정이나 법안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와 관련되어서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한 개가 지금 보시는 거 몬트리올 유정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각각의 협약에 있어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몬트리올 유정서는 주로 오존층 파괴 물질 중에서 여기에 보면 염화불화탄소 있죠. 염화불화탄소와 관련된 생산하고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이 된 거예요. 오존층 파괴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염화불화탄소예요. 염화불화탄소. 그래서 오존층을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교토 의정서인데 다른 말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교토 프로토콜 이렇게도 불러요. 자, 원래 기후변화 협정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협정. 이것을 이제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해서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목표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이 교토회의에서 채택이 되어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EU라든지 캐나다 이와 관련된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온실 가스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를 정하고 무조건 줄이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감축 대상 관련되는 뭐 가스 등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뭐 불화탄소라든지 뭐 불화유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배출을 줄여서 그 실질적으로 오존층이라든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되어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실제로 오존층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다시 회생이 되고 있죠. 그만큼 6가지 종류의 가스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기대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실제로 큰 효과를 봤습니다. 뭐 이와 관련된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앞에 협약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앞쪽에서 봤었던 그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 중에서 염화 불화탄소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입니다. 이게 주 목적이에요. 자,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죠. 지구 전체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가스 외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해서 6가지 종류에 있어서의 그 온실 가스와 관련되어지는 배출량을 이제 줄이도록 실제로 이제 그 회원국들에게 그 일정한 퍼센터지를 그 부여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실제로 행동하도록 만든 협약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협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협약과 관련되어진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뭐 전체적으로 환경 보호와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주 협약에서 키포인트로 제시한 게 무엇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는데 이거 잘못 기억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뒤쪽에 가면은 물류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그 많은 이제 그 용어들을 배우게 될 때 거기에 전사적 자원 관리에서 ERP 나와요. 그건 ERP고 이거는 EPR입니다. EPR. 이거랑 두 개 많이 헷갈리시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니셜로 하면 이건 EPR이 돼요. EPR.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하고는 좀 다르죠.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환경 보호와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2003년도부터 발행되고 실행되고 있는데, 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기업들이 무조건 일정 이상, 즉 생산자가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시킵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에게 징수를 하도록 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도록, 그래서 말로만 해서는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에 대해서 그 반대 급부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물자 중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만드는 제도죠.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EPR입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예요. 자, 환경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2012년도 16회 기출문제 보면 친환경 물류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셨습니다. 자, 교토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추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어쨌든 온실가스 배출하고 관련되어지는 건 맞아요. 자,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적시 공부를 통한 소형 차량 다빈도 운송을 해서 환경가가 줄어든 게 아니고 차량이 어쨌든 많이 운행이 되면 환경오염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조 단계에서 폐기일은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는 생산자 책임 활용 제도는 물류와 관련, 환경 물류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죠? 친환경 물류 시스템은 물자 공급 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비용을 감당. 자, 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친환경 물류 시스템은 잘 보셔야 돼요. 물류 공급 활동 전 과정에 생산하는 물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니고 친환경 물류와 관련되어진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환경 물류와 관련되어 즉 물류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되어지는 오염 물질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을 도모하는 게 친환경 물류 시스템이에요. 이게 물류 전체 활동에 있어서 발생되는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 실시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재활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말만 보면 좋은 말이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교토 의정서라든지 몬트리올 의정서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교토 의정서도 몬트리올 의정서 둘 다 뭡니까? 온실가스 배출 줄이고 온난화 방지하고 관련되는 내용은 맞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실제로 몬트리올 의정서는 한 개의 물질 자체를 줄이자 주범이었던 가장 많은 그 환경오염이 되는 물질 한 개를 줄이자는 거고, 이건 6개의 물질을 줄이자는 거였죠.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하는 데 있어서 실행을 시키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된 게 교토 의정서였습니다. 근데 둘 다 어쨌든 오존층 파괴와 관련되어진 부분도 역시 갖추고 있고, 온실가스와 관련되어서 배출을 줄이자라는 내용은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는, 특히 이게 개별적으로 나왔을 때는 또 개별적인 부분에서 중요 이슈 사항이 뭔지 잘 기억하랬죠. 그래서 이거를 4번을 많이 찍은 오답이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왜 이게 틀렸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뒤에 말이 너무 좋으니까 맞는 줄 알잖아요. 어쨌든 환경오염 줄이고자 하는 게 친환경 물류 시스템입니다.